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며 봄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20도를 웃돌던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 토론회는 후보들의 목소리를 생방송으로 들으며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선관위가 공식 주최하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포항 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두 후보는 포항 남구의 SRF 이전 및 포항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 쟁점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국민의힘 이상휘, 여야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맞붙은 부분은 포항 남구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이상휘 후보는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인 SRF 이전을 강조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내 소각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 전문 보좌관을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김상원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오천의 SRF의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2035년까지 운영하겠다고 이미 오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을 오늘 당장 이전을 결정하고 건설에도 5, 6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포항 지역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김상원 후보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교통 패스를 도입해서 누구나 택시를 월 3회에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휘 후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할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 이 정부 정책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 가용 예산으로 할 수가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포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상휘 후보는 경제 관광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문화 관광에 대한 산업으로 옮겨질 때가 됐다. 물론 철강 산업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김상원 후보는 문화보다는 민생고 해결이 우선이라며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의 학원비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가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름부터 먼저 해결하고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가 55분간 날선 공방을 펼친 포항 남울릉 후보자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40총선 경북의 선거인 수는 4년 전 총선보다 5만 9천여 명 줄어든 222만 1,5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권자는 시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4월 10일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하수도 보급률을 97%까지 높이고 관로 교체와 침수 예방 사업에 2,3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특허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을 국내는 물론 해외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94.7%, 경북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03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7%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2,300억 원을 집중 투입해 하수관로 등 시설을 정비하고 처리 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동, 화천, 문무대항 등 공공하수 처리장 용량을 늘려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형곡이나 천북 등 농촌 지역에는 하수관로 195km를 설치해서 5,900가구에 대한 정화조를 폐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도시지역 재해 예방 사업도 확대합니다. 경주 서천지구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고 외동과 충효지구는 올해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천지구와 충효지구에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해서 상습 침수지역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과 함께 경주시가 자체 개발해 국내외 12건의 특허를 출원한 물종합 기술 보급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 국내외 17곳에 기술을 보급했고 올해부터 해외 수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3톤 규모로 납품을 하고 난 후에 국내 14건 정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쪽은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수출이 되어 있고 올해 페루에도 좀 사업을 촉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용광동과 문무대항면 일부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기본 계획 변경에 들어갔고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일자리 13,700여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23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인층, 여성, 청년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상담과 지원 활동 등을 확대합니다. 올해도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조짐이 뚜렷합니다. 봄꽃이 일찍 개화하는가 싶더니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도에 민감한 봄꽃들이 제 모습을 뽐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유채꽃의 경우 축제 일정을 미루거나 일찌감치 취소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서희령 기자입니다. 월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꽃밭. 평소 같으면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기른 유채밭이지만 유채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죽어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으로 평년 대비 일 최저 최고 기온차가 현저히 컸던 터라 동해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유채꽃의 60에서 70%가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되면서 4월 중순 열 예정이었던 올해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 유채꽃이 어디 유채꽃 있어요? 다 죽었는가 어디 가버렸는가 없어 정자가 없어. 맨 풀이고 일 안 해. 겁나 좋아라. 이 같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유채꽃 생육 부진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부산시 제11회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충북 옥천군 역시 축제를 일주일 연기한 뒤 개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도에 되게 민감한 작물이거든요. 유채가 3월 초쯤인가 그때 온도가 좀 높았어요. 높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또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꽃눈이 멎는 거죠. 축제와 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축제 내용을 변경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수군문화재와 목재 판옥선 등 다른 볼거리 확대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유달산 봄꽃 축제에서 꽃을 빼고 유달산 봄축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하고 봄철을 대표하던 꽃들이 이상기후로 개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상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850가구로 가장 수요가 많은 주택용 태양광 3kW의 경우 설치비 534만 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으면 신청인은 179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내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경북 소재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981년 개장한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결국 43년 만에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축산 부산물 상가들은 당장 물건이 없어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불어난 운송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축산물 도매시장 건물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도축한 고기를 실어 나르는 하역장은 아예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 같으면 경매와 도축 작업으로 매우 분주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부산물 상가도 대구시와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도축장과 도매시장이 문을 닫아 부산물을 구할 수 없게 돼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 엄청 물건 구하기가 힘드니까 장사하기 힘들죠. 물건 구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요.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 1월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고령 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국 도축장을 돌아다녀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인들은 대구시의 대책 없는 탁상 행정으로 생업이 파탄났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진짜 암담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그래도 거래처 이거 닦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지금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생겼고.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도축한 부산물을 가져오더라도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과 충북 등 거리가 멀수록 운송비 등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입니다. 냉동 차량으로 온도 유지해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딸린 기사라든지 그 차량 한 대 구매하는데 2억 안 우선 들어가요. 그거는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지금. 고기를 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도축 당일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고기는 지육이라고 불리는 몸통 고기를 가공한 식육인데 이걸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육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위생관계 같은 거, 또 이제 판매하는 데서 어려움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 조금 인건비가 뛰기, 물류비가 뛰기 때문에 좀 고기값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결국 대구 지역 소비자들은 신선도 떨어진 고기를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숱한 문제 제기에도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막무가내식으로 폐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고 소비자 피해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낮 기온이 부쩍 오르면서 포항시가 어제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시티투어는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일 코스는 구룡포와 호미곶 등 남구의 명소를 둘러보는 A코스와 스페이스워크와 청하시장 등 북구의 명소를 둘러보는 B코스, 빠르게 영일대 등 주요 관광지를 훑어볼 수 있는 반일 투어가 있습니다. 예약은 포항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요금은 종일 코스 기준 성인 6,000원, 청소년 및 경로 4,000원입니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앞으로 2년간 원가를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원가 혁신 TF를 구성하는 한편 원가 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연초에 수립했던 핵심 성과 지표를 대폭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며 봄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대구 24도, 안동 22도, 포항은 18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해 낮에는 15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 밤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7도, 김천은 3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2도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4도, 봉화는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18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20도를 웃돌던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